한 마리의 엽전한 대시오. 흉년이라 아무도 안 사가는구먼. 엄마 병아리다 예쁘다. 저 노란색 봐. 도리야, 이게 엄마가 가진 전부란다. 엄마 저 작은 애가 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 데려가면 안 돼요? 이 병아리 주세요. 과부마님, 당장 먹을 것도 없으실 텐데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살려줄 거예요. 닭장이제! 엄마 닭들이 없어졌어요. 갈순아 엄마 문이 자물쇠가 부러져 있어요. 아니야 우리 닭들. 도리야, 네 식구들은 어디 갔니? 누가 이런 짓을? 누가 감히 우리 생명줄을 다...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마지막 엽전. 여러분, 전 재산이 엽전 한 입뿐이라면 그 돈으로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쌀 한 줌도 안 되는 돈, 죽 한 그릇도 사기 어려운 돈. 그런데 한 과부가 그 마지막 엽전으로 병아리 한 마리를 샀습니다. 미쳤다고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아리 한 마리가 한 여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황금알을 낳았냐고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정조 7세 충청도 공주 땅.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허물어진 초가집에 춘덕이라는 25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덕의 남편은 2년 전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눈사태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7살 난 아들 돌이 하나뿐이었지요. 남편이 죽고 나서 순덕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죽은 것도 순덕 탓이라며 살림살이를 모조리 들고 큰아들네로 가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팔자 사나운 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과부 집에 드나들면 재수 없다는 소문에 이웃조차 문 앞을 피해 다녔지요. 순덕은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밭에서 풀을 뽑고 온갖 허드레시를 해서 도리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남의 집 일거리도 끊겼고, 가을 추수 때 품삯으로 받은 보리쌀은 벌써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도리가 잠결에 울먹였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도리, 배고픈 것 참으면 내일은 맛난 것 해줄게. 자장자장 우리 도리. 하지만 내일 먹일 것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아이가 잠든 뒤 붓두막 밑을 뒤지고 장독대를 열어보고 광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고름 속을 뒤졌을 때 손끝에 차가운 쇠붙이가 닿았습니다. 엽전 한 입. 순덕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엽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엽전 한 입. 쌀 한 줌도 살 수 없는 돈. 이것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리와 함께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자. 이 한 입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도 사오자. 순덕은 동이 트자마자 도리의 손을 잡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흉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덕은 쌀전 앞에 섰습니다. 엽전 한 입으로는 쌀 한 홉도 살 수 없었습니다. 떡전 앞에 섰습니다.
떡 한 조각도 살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나가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도리가 국밥집을 가리켰습니다. 춘덕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도리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만난 것 사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엽전 한 입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춘덕은 장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장터 맨 끝 구석진 자리에서 노인 하나가 대바구니를 앞에 놓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바구니 안에는 노란 병아리 대여섯 마리가 삐약삐약 울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병아리다. 예쁘다. 도리가 대바구니 앞에 쪼그려 앉아 병아리를 구경했습니다. 노인이 순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마리에 엽전 한 입이요. 흉년이라 아무도 안 사가는구먼. 순덕은 멈칫했습니다. 엽전 한 입. 자신이 가진 전부. 병아리를 사면 오늘 당장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엽전 한 입으로 살 수 있는 먹을거리도 없었지요. 순덕은 대바구니 안의 병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순덕의 손가락을 쪼았습니다. 작은 부리가 간질간질했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덕아, 닭 한 마리면 겨울을 난다. 알을 낳으면 먹을 수 있고, 알을 팔면 돈이 되고, 병아리가 자라면 또 알을 낳는다. 닭은 가난한 사람의 보물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릴 때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이 병아리를 사면 당장은 굶지만 이 병아리가 자라서 알을 낳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순덕은 옷고름 속에서 엽전 한 입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 병아리 주세요. 노인은 엽전을 받고 대바구니에서 가장 작은 병아리 한 마리를 꺼내 순덕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삐약삐약. 병아리는 순덕의 손바닥 위에서 작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병아리 생겼다. 순덕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병아리 한 마리에 쓴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나서는 순덕의 뒷모습을 본 옆좌판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저 과부 미쳤구먼. 먹을 것도 없으면서 병아리를 사다니. 저것들 굶어 죽을 팔자야. 하지만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아리를 품에 안고 도리의 손을 잡고 초가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순덕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병아리가 순덕의 삶을 바꾸는 방식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2장 삐약삐약. 순덕은 병아리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도리가 지었습니다. 엄마, 얘 이름 삐약이로 하자. 삐약삐약 우니까. 삐약이는 참으로 작았습니다. 다른 병아리보다 몸집이 작고 깃털도 성글었어. 노인이 제일 마지막에 남겨둔 놈이었지요. 순덕은 삐약이를 부뚜막이 옆에 마른 짚을 깔아 만든 작은 둥지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온기가 전해져 삐약이가 얼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먹이였습니다.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병아리에게 줄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춘덕은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 끝에 걸린 쭉정이 묘자를 주워 삐약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삐약이는 쪼르르 달려와 작은 부리로 쭉정이를 톡톡 쪼아 먹었습니다. 먹는 양이 정말 적었습니다. 사람이 먹기엔 쓸모없는 쭉정이와 마당에 떨어진 풀씨 묘자리면 충분했지요. 오히려 삐약이가 순덕에게 준 것이 있었습니다. 삐약이는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삐약삐약.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춘덕은 삐약이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전에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것이 무거웠습니다. 밤이면 도리를 재우고 혼자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지요. 아침이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일어날 기력이 없어 도리가 배고프다 울어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삐약이가 온 뒤로 달라졌습니다. 삐약삐약. 새벽에 울리는 작은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순덕은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병아리. 하지만 삐약이에게 먹이를 주러 일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삐약이에게 물을 갈아주고 둥지에 짚을 갈아주고 마당에 나가 풀씨를 주워 오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덕은 아침 해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해가 무서웠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공포. 하지만 삐약이 덕분에 일찍 일어나 아침 해를 보게 되자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해가 이렇게 예뻤었나. 춘덕은 중얼거리며 마당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일찍 일어났으니 뭐라도 해볼까. 춘덕은 마당 한 구석에 방치해 둔 텃밭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텃밭. 남편이 죽고 나서 손도 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흙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춘덕은 호미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녹슨 호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남편의 손때가 느껴져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를 악물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일구고 지난 가을에 주워 모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무, 배추, 시금치. 기다리면 봄에 싹이 날 것이었습니다. 도리도 삐약이를 데리고 나와 텃밭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삐약이가 벌레 잡아먹었어. 삐약이는 텃밭에 해충을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춘덕은 웃었습니다. 삐약이가 벌레도 잡아주네. 작은 일이었지만 순덕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2년 동안 멈춰있던 순덕의 삶이 삐약이의 울음소리에 맞추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덕이 부지런해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김씨 안악이 담장 너머로 순덕의 텃밭을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에구, 순덕이가 텃밭을 일구고 있네. 죽은 년처럼 누워만 있더니 살아날 군기가 보이는구먼.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김씨 안악은 그날 저녁 담장 너머로 무씨앗 한 봉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내 텃밭에 심어라. 우리 집 것이 남아서 버리려던 거야.
고맙다고 하지 마라. 귀찮으니. 순덕은 그 씨앗을 소중히 주워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뒷집 박씨 영감이 마당 앞을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야, 순덕이. 내 아궁이에 뗄 나무가 없는 것 같구먼. 우리 집 뒤에 마른 가지가 쌓여 있으니 가져가라. 짐짝 취급하지 말고 빨리 가져가.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박씨 영감은 일부러 순덕의 집 앞을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니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구나.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 마을 사람들도 순덕을 포기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도울 가치도 없는 사람, 게으르고 팔자 타령만 하는 과부. 하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아이를 씻기고 마당을 쓸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순덕을 보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아직은 미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느꼈습니다. 삐아기가 나를 깨워준 것이 단순히 아침잠을 깨운 게 아니구나. 이 작은 병아리가 멈춰있던 나의 시간을 다시 돌려준 것이다. 순덕은 삐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삐아가, 고맙다. 내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아가고 있어. 삐약삐약. 삐아기는 순덕의 손가락을 톡 쪼았습니다. 간질간질. 순덕은 웃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겨울은 깊어갔지만 순덕의 마음 속에는 작은 봄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순덕의 초가집에 어둠의 손이 뻗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3장 알1개의 기적.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삐아기는 더 이상 삐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노란 솜털이 빠지고 갈색 깃털이 돋아나 어엿한 암탉이 되어 있었지요. 순덕은 삐아기의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순이. 갈색이니까 갈순이. 도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삐아기가 더 예쁜데. 하지만 갈순이라 불러도 도리는 여전히 갈순이를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부뚜막 옆 둥지를 보았을 때 그곳에 작은 알 1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이 떨렸습니다. 알이다. 갈순이가 알을 낳았다. 작고 하얀 달걀 1개. 순덕은 그 알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도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긴. 기뻐서 그래. 그날 순덕은 고민했습니다. 이 알 하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 먹을까? 도리와 나눠 먹으면 한 끼는 버틸 수 있다. 아니면 팔까? 장터에 가져가면 엽전 몇 푼이라도 될 것이다. 순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먹지도 팔지도 않겠다. 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겠다. 1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4마리가 되면 알이 더 많아진다. 당장은 굴더라도 석 달만 참으면 닭이 여러 마리가 된다. 순덕은 갈순이의 둥지에 알을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갈순이야, 이 알 잘 품어.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갈순이는 꼿꼿하고 울더니 알 위에 폭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새벽은 더 바빠졌습니다. 갈순이의 둥지를 따뜻하게 해주고, 먹이를 챙기고, 텃밭에 나가 무와 배추를 돌보고, 남의 집 빨래를 하러 다녔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둥지에서 삐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입니다. 노란 솜털의 작은 생명이 알 껍데기를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도리가 환호했습니다. 엄마, 아기 병아리다. 삐약이 아기다. 순덕은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엽전 한 잎이 병아리 한 마리가 되었고, 병아리 한 마리가 알 한 개를 낳았고, 알 한 개가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가꾸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갈순이를 포함해 닭이 3마리가 되었습니다. 3마리가 매일 알을 낳으니 하루에 알 2~3개가 모였습니다. 순덕은 알 중 일부는 먹고 일부는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알 10개에 엽전 5입. 적은 돈이었지만 순덕에게는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엽전이 생기자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도리에게 밥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도리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이 맛있어. 순덕은 그 한마디에 또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야 아이에게 흰쌀밥을 먹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터에서 순덕의 달걀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갈순이를 비롯한 닭들이 텃밭에 풀벌레를 먹고 자란 덕에 달걀 맛이 유독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고 순덕이네 달걀은 맛이 다르구먼. 이번에 10개 더 가져와. 순덕은 달걀을 팔아번 돈으로 모이를 사고 달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닭이 6마리로 늘었습니다. 순덕의 아침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닭들이 울면 일어나 먹이를 주고 알을 거두고 텃밭을 돌보고 장터에 나가고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1000년 같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순덕이가 사람이 달라졌어. 전에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더니 요즘은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더라. 역시 사람은 부지런해야 해. 절에 배도 살린 머리가 있구먼. 김씨 안악이 담장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아, 우리 집밭에 고추 모종이 남았는데 내 텃밭에 심을래?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사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 조서방. 조서방은 순덕의 초가집이 있는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소장료를 받아 내기 어렵지 않았지만 남편이 죽고 순덕이 가난해지자 밀린 소장료가 쌓여갔습니다. 조서방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 과부가 땅을 비워주면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어 새를 놓을 수 있다. 순덕이 가난하고 무기력할 때는 곧 스스로 나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순덕이 부지런해지고 닭을 키우고 달걀을 팔아 돈을 벌기 시작하자 오히려 초가집에 눌러앉을 기세였습니다.
조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전현이 자리를 잡기 전에 쫓아내야 한다. 어둠이 다시 순덕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도둑 맞은 둥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새벽에 일어나 달장으로 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달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6마리 달 중 4마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갈순이를 포함한 2마리만 구석에 쏙 꼬꼬댁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달기 없어졌어. 순덕은 달장 주변을 뒤졌습니다. 달장 문에 자물쇠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자물쇠를 부수고 닭을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반년 동안 정성껏 키운 닭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굶어가며 지켜낸 닭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도리가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갈순이는 아직 있잖아. 순덕은 도리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날 오후 조서방이 포졸 하나를 대동하고 순덕의 초가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순덕아, 밀린 소장료를 받으러 왔다. 소장료요? 그래. 2년치 소장료가 밀려있지 않느냐. 쌀 6가마니에 해당하는 돈이다. 순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쌀 6가마니. 닭이 사라진 지금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조서방, 잠시만 말미를 주십시오. 닭을 잃어서 지금은 형편이. 조서방이 비웃었습니다. 말미, 2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 보름 안에 소장료를 내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관아에 고소하면 내가 불리할 것이야. 조서방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집 혼자 버팅기겠다고 기를 쓰더니 결국 이 꼴이 아니냐.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했습니다. 닭을 도둑 맞은 것도 분하고 조서방의 조롱도 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순이가 둥지에서 꼬꼬댁 울었습니다. 순덕은 갈순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갈순아, 어떡하면 좋겠니? 엄마가 너무 힘들어. 갈순이는 순덕의 품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덕은 갈순이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묻고 싶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덕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아, 닭 한 마리면 겨울을 난다. 그래, 아직 갈순이가 있다. 갈순이와 한 마리가 더 있다. 2마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안에 소장료를 내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2마리 닭의 알만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순덕에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순덕이 장터에 달걀을 팔러 갔을 때 장터 한가운데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또 행차시다, 물렀거라. 남원관아에서 암행 중이던 관리 한 분이 공주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춘덕도 달걀 바구니를 안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의 행차 앞으로 아이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도리였습니다. 도리가 관리의 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덕이 기겁했습니다. 도리, 뭐 하는 거야? 도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어른, 우리 엄마 닭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주세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 엽전으로 산 병아리를 키웠어. 겨우겨우 살게 되었는데 나쁜 사람이 닭을 훔쳐갔어요. 관리의 행차가 멈추었습니다. 관리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학자풍의 사내. 눈빛이 깊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관리가 도리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꼬마야, 닭을 도둑 맞았다고? 네, 엄마가 너무 울어요. 닭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요. 관리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춘덕이 달려와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른. 아이가 철이 없어서. 관리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아이의 말이 사실이오?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찮은 일로 어른을 번거롭게 해서는.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찮은 일이라뇨. 백성의 닭 한 마리가 도둑 맞은 것이. 어찌 하찮겠소. 관리는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가 사정을 알아보아라. 관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도둑 사건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5장 갈순이의 울음. 관리의 수행원들이 순덕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달장을 살피고 자물쇠를 확인하고 주변 발자국을 조사했습니다. 수행원이 관리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달장 자물쇠는 안에서 잠기는 것인데 밖에서 강제로 부순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달장 뒤편에서 큰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집신이 아니라 가죽신 자국입니다. 가죽신이라. 관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죽신을 신는 자가 누구냐? 수행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가죽신을 신는 사람은 마을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조서방입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서방을 불러오너라. 잠시 후 조서방이 불려왔습니다. 조서방은 관리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이며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아이고, 어른께서 우리 마을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이 미천한 자를 부르셨습니까? 관리가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순덕이라는 과부가 있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사는 여인인데 워낙 가난하고 게으른 년이라 소장료도 밀리고. 관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여인의 닭이 도둑 맞았다 하던데 혹시 아는 바가 있느냐? 조서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마 여우나 족제비가 물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서방, 자네 가죽신을 신고 다니지. 조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왜요? 달장 뒤에서 가죽신 자국이 발견되었다. 조서방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칠 전에 순덕이네 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
그때 찍힌 것일 겁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순덕, 내 달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평소에도 많더냐?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달장은 집 뒤편에 있어서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지나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관리가 조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서방, 집 뒤편에 왜 갔었지? 조서방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것은 담장 수리를 해줄까 해서 남의 집 담장 수리를 해주려고 밤에 갔단 말이냐? 조서방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갈순이가 달장에서 나와 마당을 횡단하더니 조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꼬꼬꼬꼬꼬. 갈순이가 조서방의 바짓가랑이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쪼아댔습니다. 으악, 이놈의 달기. 조서방이 발로 갈순이를 차려 했지만 갈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외쳤습니다. 갈순아가 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닭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관리가 수행원에게 명했습니다. 조서방의 집을 수색하라. 잠시 후 수행원이 조서방의 집 헛간에서 닭 4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순덕의 닭이었습니다. 발에 순덕이 묶어둔 빨간 실이 그대로 감겨 있었지요. 조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왜 남의 닭을 훔치겠습니까? 관리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오해. 내 헛간에서 나온 닭에 주인의 표식이 그대로 있는데 오해라고? 조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과부년을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닭만 없으면 소장료를 낼 수 없어서 저절로 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닭을 훔친 것이 조서방이었다니.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생계수단을 빼앗으려 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관리가 조서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장이라는 자가 마을 과부의 생계를 빼앗다니. 내 죄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을 괴롭힌 악행이라는 것을 알겠느냐? 관리는 수행원에게 명했습니다. 조서방을 관하로 끌고 가라. 도둑질에 더해 약자를 괴롭힌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조서방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이 과부 닭을 훔쳤다고?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 놈이 있느냐? 조서방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도리가 순덕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엄마, 닭 돌아왔어. 갈순이가 도둑을 잡았어. 순덕은 도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갈순아, 내가 우리를 또 살렸구나. 갈순이는 꼬꼬댁하고 울며 순덕의 발 옆에 폭 앉았습니다. 제6장 관리의 정치체. 조서방이 끌려간 뒤 관리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자리에 앉아보거라. 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구나. 순덕은 마루에 앉아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일,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일, 마지막 엽전으로 병아리를 산 일, 삐아기가 새벽마다 울어 자신을 깨워준 일, 텃밭을 가꾸고 달걀을 팔아 살림을 일으킨 일. 관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순덕의 이야기가 끝나자
관리가 말했습니다. 춘덕, 내가 병아리를 산 것이 미친 짓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지. 춘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춘덕이 놀라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리가 이어갔습니다. 쌀 한 줌을 샀으면 하루를 버텼을 것이다. 하지만 병아리를 샀기에 1년을 살 수 있게 되었지. 당장의 배고픔을 참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 하는 것이다. 춘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관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병아리가 새벽마다 울어 너를 깨워준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요? 그렇다. 황금알을 낳은 것이 아니라 너의 습관을 바꿔준 것이지.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니 텃밭이 살아나고 이웃이 마음을 열고 닭이 알을 낳고 돈이 생기고 모든 것의 시작은 매일 아침 너를 깨운 그 작은 울음소리였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한 걸음씩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 춘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춘덕, 밀린 소장료 건은 내가 관아에서 처리하겠다. 조 서방이 부당하게 부과한 것이 있는지 재조사할 것이야. 그리고 이 초가집과 땅은 내가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춘덕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관리가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관리가 돌아서서 가마에 오르는 순간 수행원이 관리에게 도포를 걸쳐 주었고 그 도포에서 관찰사의 직인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관찰사 어른이시라고? 충청감사 어른이 직접 행차하셨던 것이다. 세상에. 관리는 가마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순덕을 돌아보았습니다. 순덕, 내 병아리가 너를 깨운 것처럼 내가 이 마을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관리의 행차가 떠나갔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리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순덕은 도리를 안고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갈순이가 순덕의 발 옆에서 꼿꼿해 굴었습니다. 마치 자기도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가 떠난 뒤 조 서방의 죄가 밝혀졌습니다. 소작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소작인들에게도 횡포를 부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 서방은 이장직에서 쫓겨났고 부당하게 받은 소작료를 모두 돌려주라는 관아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잘됐다. 그놈이 벌받아 마땅하지. 춘덕에게 돌아온 소작료와 도둑 맞았던 닭 4마리. 춘덕은 다시 6마리의 닭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7장 닭이 낳은 마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춘덕의 닭은 6마리에서 20마리로 늘었습니다. 달걀은 매일 10개 넘게 모였고 장터에서 순덕의 달걀은 제일 먼저 동이 났습니다. 춘덕은 달걀을 팔아번 돈으로 달장을 넓히고 모이를 사고 도리의 옷을 새로 해입히고 초가집 지붕을 고쳤습니다. 도리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서당 다니고 싶어. 춘덕은 놀랐습니다. 서당.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배우면 엄마 도울 수 있잖아. 장부도 쓸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고. 춘덕은 도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서당 보내줄게. 춘덕은 달걀을 팔아번 돈으로 도리를 마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산 병아리가 아들의 배움까지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젊은 과부 하나가 춘덕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복순이. 남편을 잃고 아이 둘을 데리고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춘덕이 언니, 나도 닭을 키우면 살 수 있을까? 춘덕은 복순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2년 전 자신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하지만 그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 춘덕은 갈순이가 낳은 달걀 중 하나를 꺼내 복순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올 거야. 그 병아리가 자라면 알을 낳을 거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살 수 있어.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춘덕이 웃었습니다. 내가 해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해.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언니. 춘덕은 복순이에게 달걀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었고, 장터에서 달걀 파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복순이의 집에도 닭 3마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부지런해지자 복순이의 이웃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도 닭을 키워볼까? 춘덕은 마을 여인들에게 달걀을 나누어 주고 닭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집, 2집, 3집. 가을이 되자 마을 10집에서 닭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디에서나 꼬꼬댁 소리가 울렸고 장터에는 이 마을 달걀이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달골이라 불렀습니다. 달골 달걀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여 읍내 부잣집에서도 일부러 찾아와 사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엽전 한 잎으로 산 병아리 한 마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15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운 도리는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서당 훈장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순덕 아주머니, 도리를 관아 서기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 틀림없이 크게 될 아이입니다. 순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도리가 관아 서기가 되는 날, 순덕은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도리야, 오늘이 있기까지 엄마가 제일 감사한 것이 뭔지 아느냐? 뭔데요, 엄마? 순덕은 달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갈순이는 이제 늙어서 알을 낳지 못했지만 여전히 달장 한 구석에서 꼿꼿해 굴고 있었습니다. 갈순이야, 갈순이요. 그래, 내 엄마가 세상을 포기했을 때 마지막 엽전으로 산 병아리 한 마리가 엄마를 매일 아침 깨워줬단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없었으면 엄마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텃밭도 가꾸지 못했을 거고
달걀도 팔지 못했을 거고, 너를 서당에 보내지도 못했을 거야. 엄마. 도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덕이 이어갔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이 기적이야.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춘덕은 도리를 꽉 안아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춘덕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장에서 꼬꼬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갈순이는 늙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순덕보다 먼저 일어나 꼬꼬댁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춘덕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춘덕은 갈순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갈순아,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렸어. 내가 우리 도리를 살렸어. 내가 이 마을을 살렸어. 갈순이는 순덕의 품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꼬꼬댁. 춘덕은 웃었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달장에서 울려 퍼지는 꼬꼬댁 소리가 바람에 실려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엽전 한 잎이 병아리 한 마리가 되었고, 병아리 한 마리가 한 여인을 깨웠고, 한 여인이 일어나 마을을 깨웠습니다. 기적은 황금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울리는 작은 울음소리. 그 소리에 일어나 한 걸음씩 걷는 것.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끝. 지금까지 과부 순덕과 병아리 삐약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 재산 엽전 한 잎으로 산 병아리 한 마리가 한 여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황금알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울어서 주인을 깨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울음소리가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돌리고 닫혀 있던 마음을 다시 열고 꺼져 가던 삶을 다시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삐약이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여러분을 깨워주는 작지만 소중한 울음소리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힘들고 지치셨다면 내일 아침 조금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